안녕하세요, 수박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린이날이죠.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팩맨들하고 버젯들, 가장 인기가 많은 개구리 중에 이제 두 종류를 담당하고 있는 팩구리와 버구리들, 이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왔습니다. 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약 하나 둘 셋 넷 다 뭐 10마리, 그린 팩맨 10마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퍼민트 팩맨이라는 팩맨이고요. 그린과 블루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발색인데, 사실 이 정도면은 블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친구들이 블루고요. 보시면은 가격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인데도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색이, 얘네들이 좋은 건지 얘네들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제가 블루 팩맨을 정말 많이 분양을 했었던, 아마 우리나라 샵 중에선 제가 블루 팩맨을 가장 많이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정도로 블루 팩맨을 제가 많이 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수입했던 뭐 슈퍼블루나 또 뭐 사무라이 블루에 뭐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색깔이고요.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페퍼민트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색깔이 거의 뭐 여니까 조금 다르긴 하네요. 네, 지금 친구들이 막 뛰니까 서로 입질하고 난리가 났는데, 자, 이 페퍼민트와 그린과 이렇게 발색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블루 지금 이제 가장 퀄이 좋은 가능한데, 좀 차이가 있다면은요, 일단 페퍼민트 이 등의 이 패턴에 이제 색감이 있는 반면에 블루들은 이렇게 패턴리스트처럼 색깔이 없네요. 요 안쪽까지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이, 그러니까 이 점 안에도 파랗게 색깔이 차 있습니다. 반면에 얘는 발색은 이쁜데 페퍼민트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패턴에 이렇게 까맣게 콩 색깔이 차 있죠.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실제로 육안으로 보시면은 발색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아쉬운 거는 이제 또 버젯인데요. 저희가 버젯을 5마리가 들어왔는데 3마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세가 저렇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아프지는 않은데, 뭐 상태가 뭐 아프거나 한 게 아닌데 다리가 보시면은 꺾여 있어요. 많이 팔이 돌아가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들은 일단은 생존이 목표고, 얘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지금 앞다리가 굳어가지고 전혀 이제 움직이질 못하죠. 반면에 지금 분양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랑 이렇게 2마리, 이 2마리는 아주 팔다리가 멀쩡해가지고 건강해 보입니다. 이 친구 빨리 넣어놔야겠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팩맨 키우는 법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제가 팩맨 키우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번 블로그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하부 여론을 쓰지 말라는 거였잖아요. 하부 여론 밑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,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하부 여론 같은 경우는 그 열 자체도 문제가 있죠. 열 자체도 문제가 있고, 이런 말 있잖아요. 개구리를 핸들링을 하면 개구리가 화상을 입는다. 요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, 그 정도로 이 개구리의 피부는 열에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부 열원으로 이렇게 지져버리면은 익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제가 카더라가 아니고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고, 특히나 이제 뭐 전기방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온도가 딱 세세하게 이렇게 막 나온 제품들이 아니고, 보통은 이제 뭐 강약 요 정도만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, 특히나 이제 파충류에게 적용되는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요,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, 또 그 다음엔 뭐냐, 이 습도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뿌려놨잖아요. 바닥재에 이렇게 물을 뿌려놨는데, 여기 이제 전기장판을 틀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다 말라버려요. 급격하게 말라서, 제가 일단은 핀키를 해동할 때 밑에 전기장판으로 지지는 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, 이 친구들은 핀키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기장판을 쓰지 말라는 거고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전기장판 자체의 이 열 온도나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. 물론 뭐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고, 두 번째는 습도가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애들이 약간 쥐포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전기장판은 위험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팩맨이나 뭐 기타 뭐 픽시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겨울철 실내 사육한다고 애들이 얼어 죽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물론 먹성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야생에서도 적용되는 사이클이고요.
물론 뭐 키우면서 먹이를 막 잘 먹고 1년 내내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, 사실은 뭐 레게도 배란이 오면은 먹성이 떨어지고 개구리도 날씨 겨울이 되면은 먹성이 떨어지고, 이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그렇게 틀에 얽매여서 개구리를 1년 내내 먹이고 이렇게 사육을 해야 된다,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. 바닥재는 펠트지고요. 통은 지금 이거 그냥 통입니다. 이 개구리가 이거 뛰어나오기 때문에 뚜껑이 필요한데요. 뚜껑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되는, 타공이 많이 돼 있는 뚜껑, 요런 뚜껑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즉 그냥 요 채집통이나 브리딩 박스 사용하시면 되고요. 매장에서는 이제 개체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관리를 저희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육이 가능한 거고요. 먹이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나 미럼, 슈밀, 핑키, 뭐 물고기, 뭐 팩맨푸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잘 먹어요. 사실은 팩맨은 그냥 손가락도 먹고 지나가는 뭐 아무거나 다 먹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, 먼저 일단은 귀뚜라미를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, 귀뚜라미를 머리를 따서 주셔야 된다,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, 바로 이 친구가 이 팩맨이 한테 잡아먹히면은 속에서 이제 미럼이나 귀뚜라미가 뭐 내장을 이렇게 긁어서 물어 뜯어서 이렇게 뚫고 나온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제가 보지는 못했고 경험은 못했기 때문에요, 찝찝해서 머리를 따는 경우도 있고, 또 요 더듬이 있죠. 요 더듬이와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 팔다리가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요 가시 입안이 찔리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있어갖고, 아 이건 먹을 게 아니구나 해서 귀뚜라미를 영원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처음 급여하실 때는 어떻게 급여를 하셔야 되냐, 자 요렇게 머리통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뒷다리를 제거를 하고요. 요거를 이 친구에게, 팩맨들은 움직이는 것만 먹기 때문에요,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살살 해주세요. 그럼 이 친구가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신경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자 먹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팩맨 푸드도 이제 부침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, 팩맨 푸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. 똑같이 이렇게 요 정도 머리통의 눈과 눈 사이 크기로 이렇게 드리블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먹게 됩니다. 간혹 가다가 먹었다가 뱉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깐깐한 새침대기 같은 팩맨 경우가,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데, 그럴 때는 재차 시도를 해주시고, 안 먹으면 굶기고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버젯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거든요. 이제 얘네들은 물속에서 밥을 먹는다는 차이만 있는데, 마찬가지로 귀뚜라미의 머리통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뒷다리를 제거하고요. 얘네도 물속에 담궈서 이렇게 살살살살 야 이런 식으로 먹이시면 됩니다. 밥 먹이는 거는 정말 쉽고요. 또 밥 먹이는 게 또 팩맨이나 버젯 프로 키우시는 또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 밥 잘 먹는 팩맨과 버젯은 꼭 저희 더브리더스에서 입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, 그리고 글쎄요, 이 친구들을 일단은 키우기 딱히 어렵진 않아요. 딱히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딱히 쉽지도 않아요. 어떤 말씀이냐면은, 팩맨 같은 경우는 그 정석대로만 사육을 하시면은 너무나 이제 키우기가 쉽고, 버젯도 마찬가지요.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환경이 좀 안 갖춰진다거나 아니면 오버피딩을 하게 되면은 배부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먹다가 죽거나 탈장이 오거나 아니면은 피부병이 걸리거나 눈병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이 친구들을 입양하실 때는 꼭 이제 사육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고, 또 혹시나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친구들을 또 어린이날 특가, 또 저희 구독자 3,000 이벤트 20% 할인 이벤트로 입양을 받으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이 친구들의 사육법 주의하실 점들을 설명해 주시면 그거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성체까지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팩맨하고 버젯하고 이 개구리들은요, 징그러운 귀뚜라미만 먹이시고 그렇게 사육하는 애들이 아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식품이 나와요.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팩맨 어택, 팩어택 뭐 이런 제품, 그러니까 팩맨 푸드라고 이제 흔히 통칭을 하는데, 이 버젯 프로한테도 똑같이 먹일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물에다가 한 2초 정도 담궈 주셨다가 아까 귀뚜라미 먹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이시면 됩니다. 이제 팩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에다가 이거를 팩맨 푸드를 한 2초 정도 이렇게 담그면은 요게 딱딱했다가 약간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팩맨이 있잖아요. 근데 이 팩맨 푸드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. 요 정도 되죠? 그럼 요거는 약간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말했다시피 눈과 눈 사이, 그러니까 이거를 반을 쪼개서 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톡톡 떨어뜨린 다음에, 지금 애가 반응이 없죠? 그럼 괜찮아요. 이거 먹을 거예요.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
안 먹네요. 네. 이 친구들도 늘 잘 먹는 건 아닙니다. 이 친구들도 배가 부르면 안 먹을 줄도 알고요. 다이어트도 할 줄 알고요. 체형 관리도 할 줄 아는 친구기 때문에요. 너무 배가 부르면은 억지로 오버피딩을 하면 안 된다. 자, 요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. 팩맨 푸드 남은 거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친구를 주면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자, 탁 먹고 반 쪼가리는 아까 귀뚜라미 이렇게 먹고 자, 이렇게 하시면은 뭐 간단한 거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. 이 친구들 모두 이 팩맨이나 버젯이나 이제 남미,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사는 애들이고 팩맨이라는 거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. 노란색 공인데 이렇게 입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다다따 하면서 이렇게 막 다 먹고 다니는 그 오락 캐릭터가 있어요. 그것처럼 이 팩맨들도 입이 커가지고 다 먹잖아요. 물론 이 친구는 안 먹었지만 다 먹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별명이 팩맨이 된 거고, 팩맨은 차코 프록과 차코 홈프록과 그 다음에 오네이트 홈프록 뭐 이런 애들을 보통 얘기하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미에 있는 뿔개구리 홈프록 이 종류들은 전부 다 뭐 팩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브라질리안 팩맨이라고도 하고 퍼시픽 팩맨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얘네들 서식지가 겹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예요. 얘가 더 크면은 얘가 먹히고 얘가 더 크면은 얘가 얘한테 먹히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. 같은 생긴 건 많이 달라도 같은 뿔개구리 속이고, 맞나? 어쨌든 같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근접해요, 애들이. 까먹었습니다. 뭐, 같은 유전, 어디 이렇게 있고, 그 밑에서 갈라져서 버젯과, 팩맨이 되는, 네, 그런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친구들을 어린이날 특가로 하시면은요, 이 그린 팩맨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 분양가가 25,000원인데, 여기다가 20% 할인 들어가면 얼마죠? 2만원이네요. 시세가 너무 낮아져서 문제긴 한데, 어쨌든 굉장히 저렴합니다. 더브리더스였고요. 팩맨 명가를 지향하는 더브리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